안녕하세요.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단 하나의 혁신이 있다면 뭘까요? 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어떻게 모든 걸 바꿨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대체 뭐가 우리 인간을 다른 동물이랑 다르게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진짜 오래된 질문이죠. 수천 년 동안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이것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든다 하면서 목록을 쫙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록이 하나씩 하나씩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짧아졌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요. 이성적인 사고, 침팬지도 합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 까마귀도 도구를 숨겨뒀다가 나중에 꺼냈어요. 도구 사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이건 우리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 다른 동물들도 다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록에서 이렇게 쫙쫙 그어진 겁니다. 사실 찰스 다윈이 이미 꿰뚫어 봤어요. 인간과 동물의 정식 능력은 아예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운영체제인데 버전이 좀 더 높은 것뿐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뇌를 들여다봐도 유인원 뇌에 없는 특별한 부위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부품인데 크기만 좀 더 커진 버전이랄까요? 자, 그럼 진짜 이상하잖아요? 뇌 하드웨어는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은 동물의 세계랑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 거대한 퍼즐의 해답이 뭘까요? 네. 과학자들이 찾아낸 단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 바로 언어입니다. 그럼 인간의 언어가 동물의 의사소통이랑은 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동물의 소통은 거의 유전자에 박혀서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 먹이죠, 위험해, 도망쳐 같은 명령이죠. 바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언어는 달라요. 우린 태어나서 배우는 거고 단어 몇 개만 알면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 바로 선언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언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저기 봐, 저건 나무야 라고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당장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도 없는데 말이죠. 동물들은 이런 걸 거의 안 해요. 오직 인간만이 순수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죠. 여기에 문법이라는 마법이 더해집니다. 문법은 일종의 레고 조립법 같은 거예요. 몇 개 안 되는 단어라는 블록을 가지고 이 문법 규칙에 따라 조립하면 무한히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개가 남자를 물었다. 람, 남자가 개를 물었다. 단어는 똑같은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죠. 이게 바로 문법의 힘입니다.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우리랑 DNA가 98%나 똑같다는 침팬지나 고릴라한테 언어를 가르치면 어떨까? 당연히 과학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들이 시작됐죠. 물론 유인어는 우리처럼 말을 할 수 있는 성대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말을 가르치는 대신 미국 수화나 여러 가지 기호가 그려진 키보드를 사용해서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결과는요, 진짜 놀라웠어요. 침팬지 왓쇼닌 호수에 떠있는 백조를 처음 보고는 자기가 아는 단어인 물이랑 새를 합쳐서 물새라고 표현했고요. 고릴라 코코는 반지를 보고 손가락 팔찌라고 불렀대요. 와, 진짜 창의적이지 않아요? 보노보인 칸지는 여기서 한술 더 떴습니다. 처럼 들어보는 아주 새로운 문장으로 지시를 내렸는데 그중 70% 이상을 알아듣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같은 실험을 한 2살짜리 아기보다도 더 높은 성공률이었어요. 대단하죠? 자, 그럼 결론은 뭘까요? 네, 유인원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훈련하면 어느 정도 기초적인 수준의 언어를 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아이들이 그냥 주변 소리 들으면서 스펀지처럼 언어를 빨아들이는 것과는 게임이 안 되죠. 결국 언어는 인간만이 가진 타고난 슈퍼파워라는 게 명확해진 겁니다. 좋아요. 언어가 인간 간의 능력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뭐
라는 질문이 남죠. 언어의 진짜 힘은 단순히 소통을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모든 것을 바꿔버린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학습의 진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처음엔 내가 직접 해보고 배우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요. 그러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도 해보게 되고요. 남이 하는 걸 보고 따라 배우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동물들도 어느 정도 해요. 그런데 언어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는 생각, 계획, 상상, 기억을 직접 전달받아서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바느질해서 만든 옷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어느 천재 한 명이 유레카 하고 뿅 하고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는 돌을 날카롭게 가는 법을 발견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가죽을 말리는 법을 알아내고 또 다른 세대는 뼈로 바늘을 만들고 이렇게 수많은 세대에 걸친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고 전달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언어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쓰는 밈이라는 단어 있죠? 원래 이게 리처드 도킨스라는 학자가 만든 과학 용어입니다. 유전자인 진이 생물학적 정보를 복제해서 전달하는 것처럼 아이디어나 문화적 정보인 밈은 언어를 통해 뇌에서 뇌로 복제되고 전달되면서 진화한다는 개념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합니다. 언어를 통해 아이디어가 쌓이고 쌓여서 인류는 마침내 개개인의 뇌를 뛰어넘는 하나의 거대한 집단 두뇌, 말 그대로 하이브 브레인을 갖게 된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얼굴 알고 지내면서 끈끈하게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기껏해야 150명 정도래요. 이걸 던바의 수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수십억 명이랑 같은 나라, 같은 회사 소속으로 협력하고 있을까요? 바로 언어가 만들어낸 공통의 신화 덕분입니다. 국가, 돈, 법, 회사 이런 것들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고 함께 믿기로 약속한 이야기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150명의 한계를 깨고 수십억 명 단위의 협력을 이뤄낸 겁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짚어야 해요. 언어가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협력이라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디어가 세대를 걸쳐서 전달되고 개선되고 쌓일 수 있게 만든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이 축적의 과정이야말로 언어의 진짜 무서운 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특이점이 미래에 올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진짜 특이점은 이미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 인류가 언어를 발명했던 바로 그 순간이요. 그 순간 아이디어의 진화라는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고 그 게임의 룰상 인류의 발전은 필연적이었던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언어가 우리의 첫 번째 특이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특이점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